기준 없이 잡으면 정말 계좌 박살납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지금 캔들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TPO 지표 또는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누가 지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체결 방향, 그리고 지지 저항이 아니라 누적된 거래 위치를 좀 파악하면서 트레이더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 모두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핵심 방어선 이 88.3K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올라타는 것도 가격적인 측면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들로 지금 롱이 불리한지 또는 숏이 불리한지 이걸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오늘은 섣부른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미 찍힌 데이터로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호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변동성이 좀 아래로 향하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더라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거나 아니면 관망을 하다가 추세가 잡힐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제 노하우들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신에 제가 이 노하우들 10년 동안 쌓은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값은 좋아요 하나로만 받을 테니까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1월 23일 날 일요일까지 88.3K를 버티면 추세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추세 전환의 탈출 신호는 90.5K를 넘어서야 된다. 근데 주말 사이에 88.3K도 버티지도 못했고 90.5K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장기적인 그 흐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올려드린 해당 썸네일을 보시면 되는데 이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이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대로 갔을 때는 이 주봉 차트 상에서 이 밑으로 빠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위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현재 시점에서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여기 이탈하는 종가가 딱 발생하게 되면 이건 부정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데 벅찰 수 있다. 더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5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예측을 해서 그대로 흘러가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다 좋은 상황이겠지만 이게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좀 써놨는데 지금은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 1번 이 흐름대로 움직이곤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1번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죠. 이번 주 주방이 이렇게 갑자기 음봉으로 떨어진다면 부정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흘러갔을 때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인 이 타점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롱타점을 한번 공유를 드렸거든요. 자, 물론 수익이 나긴 했지만 지금 변동성이 심해서 지금은 관망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수익을 볼 때에는 수익을 챙겨놔야 우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방향성에 맞게만 대응을 잘 하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하셔서 이 스터디방 입장하신 다음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1월달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구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23일에서 24일 동안에는 제가 여기서 버티다가 이게 레벨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밀렸다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버텼는데 내려갔는지 그리고 25일에 계속해서 또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26일에는 지금 누가 더 급한지 그리고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단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3일에서 24일 이때는 가격대를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매집이 아니라
소모전이었어요. 위에 보이는 이 파란 볼륨 TPO 굉장히 두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두꺼운 구간이 이게 POC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많이 거래가 됐다라는 뜻이지 강하게 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래에 있는 이 바이셀 볼륨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초록보다 빨간 체결이 계속해서 섞여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건 소모전이었다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사는 사람도 많았고 파는 사람도 많았고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한 시장. 그래서 여기서 이건 힘을 모으는 거다. 이 판단이 가장 많이 틀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수익을 제법 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롱 타점 들어갔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고 숏도 좀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다는 거. 자, 그 뒤로 25일 날에 이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패배 선언이 또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격이 볼륨 TPO, VAL, 이 가격을 이탈하는 상황을 발생시켰죠. 동시에 아래 이 체결 볼륨을 보시게 되면 빨간 봉이 더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내려가면서 결국에 매도자가 더 우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예요. 이 흐름에서 버티던 이 매수 쪽이 손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반등은 사려는 반등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그런 반등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자, 그래서 이때 반등 보이시죠? 이때 반등은 사려는 반등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밑에서 살짝 담은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반등으로 빠져나오자.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패배 선언을 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새로운 합의 구간이 아니라 패배자들의 정리 구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과 이런 구간에서 패배자들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파란 TPO, 이 박스가 살짝 올라오긴 했죠. 저점도 높아졌는데 현재 시장이 머무르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OC 가격이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막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거래가 많이 됐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체결 볼륨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등 구간인데 매수 볼륨이 폭발하진 않고 있어요. 물론 매수 볼륨이 늘어난 건 맞지만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거래량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의미하는 게 사려는 사람보다 빠져나가려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이다. 이 말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 첫 번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딱 형성된 이 볼륨 박스가 보이시죠? 여기서도 유지가 되려다가 실패해서 내려온 만큼 여기서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횡보가 이어지겠죠. 이 고점 가격대와 이 저점 가격대를 계속 돌파했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되면 매수와 매도가 균형적인 그 측면이 딱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매수자가 많기는 하더라도 매도자도 많다 보니까 한 번씩 낙폭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는 정말 주봉 상황에서는 모아가기가 좋다라고 하지만 내가 좀 짧게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은 방향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현물 투자를 곧바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물은 이 구간에서 오히려 손익비가 엄청 큰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 박스권 구간에서 머무르면. 그래서 방향 베팅. 뭐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여기서 올라올 만치 올라오면 그때 숏 베팅을 한다든지 이 내려갈 만치 내려간 가격에서는 롱 베팅을 해서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뭐 단타나 아니면 스케필 정도로만.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방 돌파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은 못 넘어섰어요. 근데 이게 동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매수가 갑자기 붙는 상황. 이때의 거래량보다 더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매도 볼륨은 딱 줄어들고 매수 볼륨은 늘어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점을 높이는 상방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에는 눌릴 때 현물을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올릴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마찬가지겠죠. 이 구간에 대한 상당히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까지 올라온 다음에 흐름을 보다가 그런 구간에서 뭐 이런 체결이 많이 됐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짧게
뭐 단타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렸죠. 가격대도 올라가는데 매수 체결 볼륨이 늘어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안 나오면 그 상승세가 지속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흘러갔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1번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60%예요. 왜냐? 아직 못 올라섰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한 30%,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10%인데 뭐 이게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는 순간에는 이게 더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박스가 유지는 되고 있죠. 이때 돌파를 하고 나서 저점을 잡고 들어 올렸어요. 그렇다는 건 이 구간을 딱 이탈하는 순간에는 또다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매도 볼륨이 이렇게 폭발하고 매수 볼륨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전형적인 하방 이탈을 보여주면서 눌림을 한 번 더 주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내가 현물을 들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게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 타점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때에는 매도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롱을 잡기보다는 내려갔을 때 이때는 숏 관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롱을 외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자리를 올라간 다음에 눌림에서 공략해보자.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는 눌림에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숏타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곧바로 오를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누가 더 급한가를 좀 봐야 되는 그 구간입니다. 자, 가격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체결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캔들에서는 아래 볼륨부터 확인하시면서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박스권을 딱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렸던 게 딱 이 구간이거든요. 9시에. 자, VAR 가격. 이전 박스에서 VAR 가격을 회복하는 그 시도가 나왔어요, 이때. 이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제가 9시 40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VAR 가격. 대략적으로 86.7K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한번 올라탔다가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가격 회복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직전에 기술적 반등을 먹어보자 해서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 정확하게 온 건 아니지만 제가 흐름을 보다가 이게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모든 걸 풀어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타점들도 온다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겠지만요. 자, 물론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 이 보조지표는 어저께 새벽에 신호가 떠서 저도 놓치긴 했습니다. 어제는 좀 일찍 잤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88.3K를 급하게 이탈시키면서 쭉 내려갔어요. 뭐 이때 매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 보조지표가 제가 개발은 했지만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 셀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셀이나 바이 신호가 딱 나오게 되는데 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손절가, 아래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죠. 바이 신호가 나오면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셀이었으니까 밑으로 향했을 때 딱 타겟이라는 단어, 익절가에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에는 상당히 유용하실 거다. 제가 자신하는 거죠. 자, 그래도 이게 보조지표가 상당히 유용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나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타점들이 딱 나왔을 때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서 이렇게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이 보조지표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요약해드리면 장기 추세가 유지 중인 건 맞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 바뀔 수 있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기 추세는 유지가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선물은 시장 방향에 맞게만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 없이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이 후회하는 그런 자리들이 또 도래할 것 같다 보니까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서 그 기준을 잘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딱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